밤이고생입니다. 고요한 밤이 됐고 저도 가게에 있는데 지금은 손님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게 옆에 이렇게 책을 쫙 꽂아놨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상하게 그 책 중에서 눈에 딱 이렇게 띄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이 죽음에 관한 책이었어요. 되게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주제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는 책인데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 책을 한번 일독했는데 또 한 번 더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이렇게 막 넘어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읽다 보면 이렇게 멈칫멈칫하면서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사유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떠나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맞아요. 순서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즐기고 있는 순간이 정말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행 연습해보지 않고 리허설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한 4년 정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4년 정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옆에서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죠.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또 그런 일들 아니면 곁에서 가까이 보니까 하루의 일상들을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셨죠 그때. 그러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은 늘지 않잖아요. 사람이 저도 그래요. 저는 정신 연령이 거의 초딩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은 늘지 않는데 뭔가 몸은 늙어가지만 우리가 어느덧 이렇게 정말 나이는 먹었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빨리 나이를 먹을 줄 몰랐다. 그래서 맨날 이주 올 때 맛있는 거 많이 씹어 먹어라, 이런 말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도 좀 즐겁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는 생각을 해놓고 그냥 그 하루의 시간을 너무나 이렇게 무료하고 또 그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혈기왕성하게 다녔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노래를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노래도 들으시고, 또 저희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KF 이렇게 남자들 격투기 싸우는 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데 그런 걸로 좀 스트레스를 푸시는 건가? 아니면 원래 남자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살아가는 거지? 그런 거를 오늘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살아가는 거는 그냥 아침에 눈 뜨니까 살아가게 되기도 하고, 그냥 어떤 분들은 정말 목표를 가지고 착착착착 진행을 하면서 성취욕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가 정말 너무 이렇게 지루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많이 소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외로움이 있거나 우울이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자살하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정말 없기를 바라죠, 간절히. 왜냐하면 한 명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귀중함을 못 느끼고 한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운명을 달리한다는 거는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겠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근데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그 여러 가지의 장애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 좀 안 좋은 생각을 한 번 한 적 있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그냥 사실 별거는 아니에요. 그냥 되게 무료하고 우울하고 그냥 사는 거에 대한,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뀌면서부터는 제가 생각을 딱 바꾸는 순간부터 저의 삶은 굉장히 이렇게 동전을 딱 뒤집는 것처럼 많이 바뀌었거든요. 살아가는 삶도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리고 가지지 못한 게 많았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굉장히 그쵸, 즐겁게, 그래서 강해지는 것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 바탕에는 여린 면도 있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가난해서 이루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성취해서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저의 온 마음, 아니면 온 정신, 아니면 몸으로라도 때워서 할 수 있는 노동의 행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들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또 좋은 인연도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생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다두는 것보다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게 나의 행복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저도 저를 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의 존재의 근원의 뿌리 자체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봐. 나는 좀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다 자기 각자의 삶에 지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자기 혼자 잘 커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동굴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아파지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마세요.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누군가에게 자기의 그 아픔이 있다 그러면 얘기도 하고 풀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저희 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잖아요. 벌써부터. 그렇다 보면은 정말 연령대가 많은 분들이, 요즘엔 100세 시대잖아요. 그럼 죽음을 맞이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죽음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굉장히 주위에 사람도 없고 혼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무료하게 지낸다 그러면 되게 좀 외로울 것 같아요. 그쵸? 사람들은 원래 더불어서 살아서 그래도 한두 명이랑 소통을 해야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거를 느끼는데, 너무나 혼자에 고립된 데서 빠져있다 보면 무인도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주위에 정말 연세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도 중요하고 같이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 나눠주는 것도 좋겠다. 근데 젊은 분들은 자기 놀러 다닐 것도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죠. 그렇다 그러면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내가 어떻게 즐거움을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즐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작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취미들을 가지고 삶을 또 이렇게 잘 헤쳐나가거나 즐거움을 쌓아간다면 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많은 사람 많이 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한두 명만 내 옆에서 같이 이야기해주고 내 말 토닥토닥 들어주고 그러면은 되게 행복하잖아요. 또 사람이 없으면 그냥 혼자 책 보고 즐겁게 지내면 되죠. 꼭 사람들 많이 알아야 되나요? 웃기네. 그래서
자기 혼자서 이렇게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노래하고 막 그랬더니 그런 것에서도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취미가 저에게는 굉장히 즐거움이 있어요. 뭐 읽어야 될 책들도 많고, 또 제가 또 글 쓰는 것도 좋아하기는 한데 요즘에는 좀 정서가 메말랐나 글이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행을 가야 되는데 바빠서 여행은 못 가고, 일단은 더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는 정말 질리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서 좀 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겁게 가꾸어 간다라고, 그러면 참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 또 연세가 있는 분하고 차를 같이 타게 됐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왠지 많이 우울해진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드시고, 또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한도 내에서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쌓아간다는 거는 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커피 한 잔을 먹어도 내가 행복하게 먹으면 행복한 거지, 꼭 뭐 어디 뭐 이태리 뭐 어디 이런 데 가서 먹어야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라면 하나를 먹어도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꼭 뭐 소고기 먹어야 맛있나요? 뭐 소고기 맛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웃으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이 좋아서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조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습관을 형성하고 경험을 통해 배우고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바꿔나간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사람, 즉 미래의 나를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무심히 지나가는 일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맞이할 죽음의 종류를 창조한다.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할까?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 내 삶의 목표 중 하나는 모나지 않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쵸, 모나지 않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참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인생이. 그쵸. 수행을 위해선 삶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며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존재이며, 아울러 언젠가 죽을 운명에 처한 고통받는 존재이다. 우리도 변하고 우리가 아끼는 것도 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변한다. 그쵸?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다 변해요. 그쵸? 오래된 불교 명상법에선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다. 나는 본래 나이가 들 운명이다. 나는 본래 병이 들 운명이다. 나는 본래 죽을 운명이다. 나에게 소중한 전부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본래 변할 운명이다. 그런 운명에서 벗어날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편해요. 그래서 뭔가가 잘 안 풀리거나 그러면, 아, 내가 지금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인가 보다. 그리고 혼자서 열심히 책도 읽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면 노래하고, 자기 각자의 삶에 충실히 살다가, 그리고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는 내 인생을 한번 바라보게 되잖아요.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비추듯이, 아,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나, 아니면 앞으로 남겨진 삶을 어떻게 내가 흔적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는 순간에
죽음 얘기하니까 눈물 나네. 아, 나는 안 돼. 아, 근데 어쨌든 간에 죽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죽음을 맞이하는 눈 감는 순간에 어떤 그림자를 내 마음 안에 품고 죽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는 했어요. 근데 눈을 감는 순간, 아, 나는 참 행복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따뜻하게 많이 사랑받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고 내가 또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은 일들도 하고 덕을 쌓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을 대하니까 왠지 마음이 더 숙연해지면서 되게 여태까지 못 살은 거를 이제 반대로 잘 살아가야 되겠다. 남겨진 삶은 그래도 무언가 내가 잘 살아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대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는 죽음을 생각하는 삶은 훨씬 더 따뜻함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나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남겨진 삶의 흔적을 어떻게 잘 가꾸어 갈 것인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주변은 뭐 그렇게 없지만 그냥 어차피 병아리잖아요. 그러면은 말 연습도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주저리 하면서 제가 뭐 엉뚱한 말을 하면, 아, 저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뭐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비판해도 되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름이 있기 때문에 존중도 해주지만 다름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무거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즐거움을 가지고 정말 내가 왜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라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겁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나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의 마지막을 정말로 좋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눈 감는 순간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감정들을 갖고 간다면, 아, 그래, 그 천산병심의 기천? 그 책처럼, 그래, 소풍 왔다 가는 인생 잘 즐겁게 놀다 간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예,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요. 사람이 웃을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자꾸 웃다 보면 세상이 좀 더 환해지고 나의 마음속에도 이쁜 꽃이 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일기를 다시 써야 되겠다. 예전에는 제가 그 오프라 윈프리의 그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매일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오프라 윈프리가 한 것 중에서 감사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오늘부터는 감사일기를 그러니까 세 가지씩 쓰려고 해요.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감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할 일들이 더욱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나날 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또 토크로 만나겠습니다. 고운 밤 되세요. 안녕.